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입니다.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에 성공의 비결을 전파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자의 삶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후 고등학교 낙제생이었고 작은 호텔의 접시 닦기와 단순 노무직을 전전하며 고달픈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전 세계 500만 명이 열광하는 성공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타고난 재능을 매우 높은 수준까지 발전시킨다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타고난 비범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특별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태어나서 자란 과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 유한한 시간을 성공으로 장식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유용한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시대의 비밀, 초의식 부분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힘, 바로 초의식을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시대의 비밀, 초의식. 당신은 지금부터 시대의 비밀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 시대의 비밀이란 인류가 한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또다시 잃어버린 비밀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 비밀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는 힘과 지성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시대를 풍미한 사상가들은 일찍이 그 힘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글을 쓰면서 그것을 다양하게 명명해온 바 있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래이프 월도 에머슨은 그 힘을 위대한 영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는 거대한 지성의 품 안에 있다라고 말했다. 에머슨은 거대한 지성을 바다에 비유하며 그로부터 얻은 통찰은 우리의 제한적인 정신을 훨씬 아득히 초월한다고 언급했다. 나폴레온 힐 또한 그 힘을 무한 지성이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 지식의 보고이자 모든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힐은 이 지성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자신이 연구한 수백 명의 부자들이 거둔 성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지칭했다. 그리고 융은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여겼다. 집단적 무의식은 보편적 잠재의식 또는 보편적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신의 정신이나 창조적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초의식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실 뭐라고 부르더라도 초의식에 접근하여 꾸준히 활용한다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이란 없다. 초의식이 작용하는 원리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초의식을 우연한 계기로 여러 번이나 사용해왔다. 사실 우리가 이미 성취한 목표도 대부분 그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번영의 질과 양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초의식의 힘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초의식은 순수한 창의성의 원천이다. 위대한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미술, 음악, 문학 작품은 모두 초의식에서 나왔다. 이에 에머슨은 자신의 수필 작품이 저절로 지은 듯하다고 고백했다. 그가 책상에 앉을 때면 단어가 그를 통해
종이 위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일까? 에머슨의 수필은 현재도 영화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작곡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보고 들은 뒤 처음부터 완벽한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그를 질투하던 작곡가 살리에리도 모차르트를 마치 받아쓰기라도 한 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을 쓴다라고 인정했다. 그뿐 아니라 베토벤, 바흐, 브람스, 스트라빈스키 등의 음악가 또한 모두 명곡을 작곡할 때마다 초의식에 접근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대를 초월한 듯 내면 깊숙한 곳까지 감동을 주는 음악을 듣거나 미술 작품을 보거나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초의식적인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초의식은 기술의 발명과 혁신에도 관여한다. 토머스 에디슨은 주기적으로 초의식을 활용하여 수백 가지의 성공적인 발명법을 찾아내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천재적인 전기 기술자 니콜라 테슬라 또한 머릿속에서 전기 모터 모형을 구상하고 분해와 재조립을 반복하면서 완벽하게 수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그는 앞에서 구상한 바를 토대로 작업실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는 새 기계와 모터를 만들어냈다. 이상과 같이 초의식은 모든 영감과 동기의 원천이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느끼는 쾌감의 근원이다. 또한 예감과 직관, 고요하고 작은 내면의 소리, 그리고 번뜩이는 통찰력의 보고이기도 하다. 만약 문제와 씨름하다가 갑자기 완벽한 해결책이 될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이는 바로 초의식을 활용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맞설 새로운 해답과 통찰을 제시하는 자발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때마다 초의식이 작용한다. 이처럼 초의식은 문제를 측정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잠재의식에 저장된 모든 정보,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초의식은 유효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다. 우리는 잠재의식의 기억은행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저장하는 편이다. 더군다나 그 일부는 중요한 반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초의식은 어떤 경우라도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만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때로는 자신이 사실로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그러면 자신의 지식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다는 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와 모순되는 듯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올바른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런가 하면 초의식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지식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초의식이 실제로 우리의 뇌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영국인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마음이 과학 공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관통하는 에너지 다발처럼 뻗어나가는 수학 공식과 그 체계적인 풀이 내용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몇 페이지에 걸친 기록 끝에 그는 지쳐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후 패러데이가 밤중에 적은 메모를 영국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그때는 패러데이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연구는 진공관 발명을 비롯하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전자시대로 이행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는 모두 패러데이의 초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는 모두 종래뿐 아니라 미래에도 존재하게 될 모든 아이디어와 지식의 정수가 담긴
우주적 정신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가끔 세상에 서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라도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가 눈앞에 번뜩일 때가 있다. 나의 세미나 졸업생 중 한 명은 캐나다 원자력 연구위원회와 협력하여 감마선 역 방사량 측정 장치를 개발했다. 그가 이 장치를 완성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발휘했던 통찰력이다. 몇 달이 지난 뒤 소련 과학자들이 참석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각자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러한 도중 그들은 소련 과학자가 자신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통찰력을 발휘하여 거의 똑같은 장비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두 프로젝트는 1급 기밀 정보라 공개일 전까지는 매체를 통한 정보 교환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원인은 다름 아닌 초의식이었다. 초의식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면 현재의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난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할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분야라는 이유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외면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른 회사에서 당신이 생각한 바를 실제로 출시해 떼돈을 버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포기하는 사람과 곧바로 실행에 옮기니 가운데 후자가 자신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능력에도 높은 신뢰감과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치 없는 것이라 넘겨짚으며 외면하려 된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겪은 조건화의 결과물이다. 자신의 창의력과 초의식적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당장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놀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초의식은 잠재의식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작동한다.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목표나 문제를 설정한 뒤 실행시키면 그것이 초의식이라는 컴퓨터로 전송되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 초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우리는 의식과 잠재의식 에너지를 당장의 일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간다. 위와 관련하여 의식은 정보의 확인과 분석 끝에 결정을 내리고 명령한다. 잠재의식은 정보의 저장과 검색을 담당하며 의식의 명령을 따른다. 한편 초의식은 두 요소 너머의 외부에 작용하지만 의식과 잠재의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성공을 켜는 스위치. 초의식은 우리에게 목표 지향적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시작할 때 느끼는 열정과 흥분감의 원천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기가 생겨나려면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넘쳐 흐를 것이다. 또한 초의식은 자유에너지의 원천이자 강한 흥분감과 열망, 심지어 극도의 위협을 느낄 때 활용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이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도 밤낮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무한한 흐름을 느낄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신경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경에는 자체적인 에너지가 없다. 한편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곤히 자는 도중 응급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잠에서 막 깨어났음에도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인 적이 있는가? 이는 초의식의 자유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초의식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면 일반인이 일주일 동안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몇 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힘의 지속적인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 흐름에 빠져들게 된다. 이 상태에서 세상은 느려지고 자신의 정신만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때부터는 엄청난 양의 업무를 쉽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놀라운 행복감을 느낀다. 동시에 머릿속에는 필요한 순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의 흐름이 눈앞에서 반짝일 것이다. 초의식은 명확하고 권위적인 명령이나 긍정 확언에 가장 잘 반응한다. 의식에서 잠재의식을 향해 자신의 목표나 열망을 확언할 때마다 초의식이 활성화되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방출된다. 성공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결단력이 손꼽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고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확실한 결심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벼랑간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해. 할 수 있어. 내 체중은 N kg이야. 나는 1년에 N 달러를 벌어. 같은 말을 하면 모든 정신력을 작동시키는 마스터 스위치가 켜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신과 타인을 모두 놀라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내려야 하는 결정을 거부한다.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작정으로 돌아갈 길을 모조리 없앨 때 당신에게 일어날 효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다른 일을 하려는 생각은 모두 차단하자.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이며 그 무엇도 당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하자. 그 시점에서는 평범한 마음도 성취를 위한 특별한 수단이 된다. 목표만 명확하다면 이를 향한 여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초의식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가령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고 생각해 보자. 그 목표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수익과 저축 금액을 명확하게 정해 놓았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원대하고 흥미로운 목표를 세우고 때로는 불굴의 의지로 수년 동안을 노력해서 마침내 그 목표에 이룬 이들의 삶으로 쓰였다. 피터 드러커 자기 경영 노트의 저자 피터 드러커는 어디선가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사명에 열정적인 인격이 있다고 말한다. 당신 또한 누군가의 위대한 성취 속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인격이 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각자 맡은 일에 전념하면서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초의식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할 때 초의식의 힘이 바로 필요한 방식에 따라 작동할 것임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은 우리에게 초의식의 힘이 필요하기 전까지 발동하지 않는다. 초의식은 마음속에 믿음과 인정, 확고한 기대에 찬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모든 문제와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리라는 확신으로 가득한 기대를 품는다면 생각의 진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초의식이 최대치로 작동하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예기치 않은 듯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면 우리는 평온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그렇더라도 기대하던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가끔은 그 이상일 때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 더 애쓰지 않고 내려놓기를 자주 실천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초의식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위대한 이들은 모두 믿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과 우주의 선함을 신뢰했으며 세상 모든 일이 제때 이루어지리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일관했다. 이와는 달리
사람들은 대부분 참을성이 없고 까다롭다. 사람들의 짜증은 결국 초의식을 차단하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긍정이 통찰의 불을 밝힌다. 초의식은 성공에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적으로 영구적인 성취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스로 목표를 정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우리는 사실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를 경험, 특히 힘들고 도전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초의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목표를 이루더라도 뒷맛이 좋지 않은 듯한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때 당신이 원하는 정신적인 대가가 이미 생겨났을 것이다. 그 대가는 외부의 현실과 상응하는 만큼의 것이다. 위의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없다. 예기치 않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자아 개념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 돈을 모두 탕진해 버릴 것이다. 흔히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와는 다르게 빠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성장을 이룬 사람을 연상해 보자. 그 사람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더라도 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성취한 일마다 어려움과 실망감을 동반하는 실패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온갖 기복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부정적인 경험이라도 모두 최종 목표를 달성하여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초의식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일련의 장애물이나 학습 경험을 마련한다. 또한 초의식은 인내심이 매우 강하다. 인간관계, 사업, 돈, 건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초의식은 우리가 깨우칠 때까지 장애물 코스와 학습 코스로 돌려보내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어야 성장을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이 인터뷰한 부자들에게서 가장 큰 실패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외적 징후가 포기를 종용할 때 그들은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초의식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시험하듯이 말이다. 교훈으로 삼을만 하더라도 가장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만큼은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움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마주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 성공한 이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패배나 좌절을 성공으로 향하는 방법을 배우는 또 다른 기회로 여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장애물과 실망감 속에서도 그만큼의 아니면 그 이상의 유익함을 찾으려 한다. 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배우려고 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목표에 집중한다. 그러니 우리도 긍정적인 마음을 지키면서 초의식의 힘을 깨우자.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인간의 경험에는 동시성이라는 현상이 있다. 동시성은 겉보기에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생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예로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하와이로 휴가를 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날 오후에 할인된 가격으로 하와이에서 일주일간 지낼 수 있는 특가 여행 상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주말에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결심한 경우 월요일에 상사가 큰 책임과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자리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목표가 사건에 부여한 의미이다. 이는 초의식 활동의 또 다른 형태에 속한다. 이와 같은 우연의 일치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세렌디피티이다. 세렌디피티는 곧 행복을 발견하는 활동이다. 세렌디피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다들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모두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놀라운 것들은 모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초의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한다. 나는 그 말을 수천 번은 넘게 들었다. 누군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 없는 그 일을 행운이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련의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 비록 모든 일은 일어난 당시에 진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더라도 결국은 법칙이 작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초의식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확정적으로 작동한다. 첫째, 우리의 의식이 문제나 목표에 100% 집중할 때. 둘째, 다른 일에 의식을 모두 집중하고 있을 때이다. 우리는 이들 방법을 여러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초의식을 발동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의 흐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이 지닌 힘을 모두 집중시킬 수 있는 5단계 과정이 있다. 다음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1. 문제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되도록 종이에 적는 것이 좋다. 2.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자료를 읽고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질문하면서 필요한 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자. 3. 수집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의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본다. 4. 의식의 개입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초의식에게 맡긴다. 헬륨 풍선을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풍선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확신을 품고 놓아주기만 하면 된다. 5. 다른 일에 전념한다.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위의 방법을 시도해보자. 그러면 그 결과에 놀랄 수도 있다. 초의식은 적절한 때에 꼭 맞는 답을 제시할 것이다. 초의식이 응답해 오면 바로 조치해야 한다. 5단계 과정은 시대를 초월한 문제 해결 방안이다. 만일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본능에 따라 행동에 옮겨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 행동은 옳다고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조금의 마찰이나 불쾌감이 수반되더라도 직감에 따라 행동하자. 나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예상대로 또는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초의식 길들이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책에서 설명할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이어진다. 이를 초의식 활동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은 무엇이라도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과 목표, 계획과 아이디어는 모두 초의식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의 질과 양, 감정의 강도에 따라 우리는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만 계속 떠올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다른 법칙과 마찬가지로 초의식 활동의 법칙 또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적이다. 이는 인과의 법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초의식의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반대로 그 힘을 부정적으로 활용하면 병들고 불행해지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다. 선택은 언제나 각자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스스로 살고 싶은 세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한 대로의 모습이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삶이란 결국 건강과 행복, 번영 등의 목표와 열망만 생각하면서 원치 않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성공적인 순간들의 연속일 뿐이다. 초의식의 활동을 자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예측이 가장 쉬우면서 신뢰도가 높은 방법은 항상 목표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면서 초의식 에너지가 성취에 대한 생각과 동기의 형태로 우리의 존재를 타고 흐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고독을 활용하는 것, 즉 침묵에 잠기는 것이다. 나는 위대한 이들의 삶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그들 대부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위대해졌음을 발견했다. 고독은 생각의 균형과 명료함을 보장하는 훌륭한 강장제와 같다. 고독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고독은 평온하고 고요한 정신적 매체가 된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진 초의식의 해결책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고독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 장소에서 움직이지 말고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된다. 커피를 마시거나 메모를 한다든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악을 들어서도 안 된다.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런 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처음 25에서 30분 정도는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정도의 자제력이 있다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개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해지면서 자신과 세상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생각이 느려지고 이완되면서 주변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것이다. 또한 행복감을 느끼고 세상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이러한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 기쁘고 그 경험을 내적 발전을 도모하는 귀중한 투자라 여기게 될 것이다. 바라던 목표를 모두 이룬 것처럼 시각화하는 것도 초의식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공원 벤치에서 몽상에 빠지거나 휴식을 취하다 보면 초의식의 활동이 촉발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면 혼자서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듣는 중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산책이나 자연과의 교감은 초의식의 힘을 활성화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에 해당한다. 해변에서 듣는 파도 소리는 우리의 초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깊은 휴식이나 명상도 초의식을 자극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이상에서 소개한 아이디어를 지나치는 것이다. 그러나 초의식에서 비롯된 좋은 통찰이나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가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들여야 할 노력을 덜어줄 수도 있다.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때가 곧 멈춰야 할 때이기도 하니 말이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초의식.
초의식적 해결책의 근원은 세 가지이다. 이들 근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직관이다. 직관은 초의식적 해결책을 빈번하게 제시하는 곳으로 침착하고 작은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다. 직관인 때로 우리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지금 하려는 일이 정확히 옳은지를 깨닫도록 한다. 나는 언제나 자신의 직관을 믿으라고 말한다.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으로 절대 직관을 거스르지 말자. 직관은 초의식과 무한한 지성으로 통하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는 만큼 위대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타인이나 매체와의 우연한 접촉이다. 명확한 목표가 있거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뜻밖의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만나게 된다. 아니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책이나 잡지, 기사 등의 매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니 아침마다 오늘 내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당신에게 곧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으며 생활한다면 이러한 기대를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승화시켜 줄 사람이나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비즈니스 혁신의 주된 원인은 예상치 못한 성공과 실패이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 우리가 찾던 초의식적 해결책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자주 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사건은 종종 큰 좌절이나 실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생기는 바람에 실험을 망쳤다. 배양액을 버리고 실험을 다시 시작하려던 찰나 그는 접시에 핀 곰팡이로 박테리아가 모두 사멸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이상의 초의식적 해결책과 관련하여 감동을 주는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신은 우리에게 보낼 선물을 시련으로 포장한다. 즉, 우리가 겪는 시련에 따라 받게 될 선물의 크기도 커진다라고 말이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질문은 간단하다. 그 질문은 바로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여기에서 승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초의식이 이끄는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초의식적 해결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의식이나 잠재의식, 그리고 초의식에서 비롯되는 해결책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초의식적 해결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우리가 처한 문제의 모든 측면을 다루기에 완전 무결하다. 또한 언제나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며 간단하고 실천하기도 쉽다. 둘째, 더없이 분명한 건 사실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초의식적 해결책은 매우 단순하면서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알게 된 순간 크나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의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언제나 폭발적인 기쁨과 에너지, 그리고 크나큰 행복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즉시 실천하게 된다. 심지어 한밤중에 초의식적 해결책이 떠올랐다면 바로 일어나서 그 내용을 적는 등 조치를 하기 전까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 중에 갑자기 초의식적 해결책으로
왕관 속 금의 함량을 알아내게 된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는 깨달음의 흥분에 취해 유레카라고 외치며 알몸으로 도시를 내달렸다. 이처럼 초의식적 해결책이 떠오를 때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흥분과 기쁨, 열의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당장 실행하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의 의식에 계속해서 자리 잡은 계획과 목표, 아이디어를 비롯한 모든 생각은 결국 초의식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 놀라운 법칙에 따라 우리의 정신력이 통합된다. 그렇게 초의식이 활성화되면서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게 해줄 것이다. 물론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성공에 대해 침착하면서도 당당한 기대가 뒷받침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이다. 실천하기. 어느 곳이라도 6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고독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자. 먼저 1시간 동안 자신과 약속부터 하고 최대한 빨리 이 일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야 한다. 다음으로 침묵하는 동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초의식을 계속 조율하면서 신뢰하는 태도와 함께 차분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품도록 하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초의식의 대답을 듣겠다고 결심을 하자. 그러면 초의식이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전에 자신의 말과 행동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그러면 삶이 곧 도약을 시작하면서 성공과 행복을 향한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에 행운을 빈다. 지금까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시대의 비밀, 초의식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초의식, 참 신비로운 개념이지 않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해답을 찾고 있고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 저자는 말합니다. 초의식을 활용하면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과 지성을 얻을 수 있다고요. 책 속에 노먼 빈센트 필이 말한 신은 우리에게 보낼 선물을 시련으로 포장한다. 즉, 우리가 겪는 시련에 따라 받게 될 선물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초의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해답을 찾아낼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유한한 시간을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장식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